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도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19번째 시간. 오늘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원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하나씩 있다. 존재하는 것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이 인상적인 말을 일컬어 충분한 이유의 법칙, 줄여서 충족이유율이라고 한다. 이 문장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을 뜻하는데 이 원인들이야말로 철학에서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원인을 알아야 비로소 사물들이 왜 그러한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고 나면 지식에 보다 확실한 바탕이 마련되며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지식은 별다른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원인 규명은 오랫도록 철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 만큼 아예 처음부터 충족 이유율은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에는 꼭 하나의 이유만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중적 원인의 법칙이 더 설득력 있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할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부터 원인을 골라야만 한다. 이때 어떤 상황 속에서 특정 목적에 유리한 그런 원인들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인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룬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인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왜 문제, 즉 원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을 4가지로 나누었다. 바나나를 예로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다중적 원인론에 대해 알아보자. 바나나는 왜 꼬부라져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답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눈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1. 바나나들이 저마다 모두 햇빛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적의 원인으로 그 원인이 미래에 있다. 이걸 목적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2. 바나나 껍질에 섬유소가 있는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움직이게 만드는 혹은 효력을 드러나게 하는 원인을 만난다. 이것은 동력인이라고 부릅니다. 3. 그렇게 꼬부라지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 그런 모양이라 하여 형상의 원인이라 한다. 이것은 형상인이라고 부릅니다. 4. 온갖 여건들이 그렇게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어딘가 좀 혼란스러운 원인들이다. 이것은 진료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은 보기가 엉뚱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바나나가 철학 문헌에서 즐겨 언급된 과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불교 텍스트에서도 이미 바나나를 기리고 있고 또 코란에도 언급되어 있다. 서양에서 이 꼬부라진 과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 덕택이다. 그의 인도 원정길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손가락 모양의 노란 과일을 맛있게 먹고 있는 현명한 브라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먼 훗날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바나나에 학명을 붙이게 되었을 때 바로 저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래서 그 과일의 이름을 현명한 사람의 뮤즈라는 뜻에서 뮤사 사피엔툼이라 지었다. 식물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오늘날에도 바나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일상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바나나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아랍어 바난에서 비롯되었다. 바나나 이야기는 잊지 말고 4가지 원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즉, 시간적으로 과거냐 미래냐, 그 다음에 모양에 관련이 있냐, 재료에 관련이 있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원인들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좀 더 복잡한 시도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에 대해 토론할 때 얻게 되는 가능성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위와 같은 고전적 도식이므로 여기서는 이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원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적인 상황으로는 고소와 변호, 책임 추구와 변명 등이 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그 사람을 꾸짖거나 비난할 때가 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의 원인이다. 그러면 비난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머지 세 가지 원인들을 이용해 변명을 하면서 비난을 벗어나려 할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부인. 당신 또 새벽 4시에 들어올 생각이죠? 남편. 전화가 온 걸 어떡해. 이것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외적 여건을 이유로 대므로 진료인입니다. 부인. 당신 또 나를 자지 못하고 기다리게 만들려는 것 같아. 분명 모종에 뚜렷한 의도가 있다라고 여기는 목적인. 남편. 우리 팀의 다음 프로젝트와 관계된 정말 중요한 일이야. 팀에 소속되었으니까 참석할 수밖에 없어. 애초부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형상인. 또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한 사람은 대부분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외적 여건을 핑계 삼는 게 보통이다. 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작가 탓으로 돌린다. 아니네요. 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작가는 그 책을 혹평한 비평가 탓으로 돌린다. 비평가가 자기 책을 죽였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면 대통령이나 수상은 이렇게 말한다. 내 정책으로 인한 경기 상승이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바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보는 셈이다. 그런데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계 경제의 여건 탓이라고 책임을 돌린다. 성공의 아버지들은 많아도 실패는 언제나 고하다. 미국에서 몇몇 심리학자들이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는 부부의 행동을 연구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져 자동차 안에서 깨진다였다. 공감됩니다. 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은 운전자를 관찰하며 운전 상태의 원인이 운전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태도의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지금의 운전 태도 혹은 갑작스런 차선 변경은 자신으로서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외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경우 사람들이 원인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 둔다고 해서 그들의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지나친 일인 듯 싶다. 그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말이네요. 이것도 밑줄을 그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사건들이 많다. 과학에서의 원인들. 과학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달리 설명하며 경쟁을 벌이는 이론들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생물학 분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찰스 다윈이 설명했던 것처럼 생물의 진화는 자연에 의한 선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생물종의 모양과 생존 기회는 외부 요인들, 다시 말해 일정한 생활 공간에서의 적응 과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을 대신할 대안이 하나 있다. 프랑크푸르트 연구팀의 생물의 진화는 자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생물 몸의 역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생물의 진화 가능성은 각 생물종의 내적 조건, 즉 몸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생물 유기체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기계에 빗대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막이 연결된 구조물이 생물 유기체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막 안에는 혈액과 같은 액체들이 채워져 있다. 생물 유기체는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일종의 수합 시스템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결국 진화를 유발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변 세계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물 유기체의 구조 그 자체이다. 말하자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 대안 이론에서는 진화가 외적인 원인들, 즉 환경의 영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인, 즉 유기체의 구조적 원리 자체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생물체의 진화라는 똑같은 과정을 두고도 분명하게 다른 방식의 설명이 양립한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 어떤 한 원인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주장할 경우 반대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까 늘 궁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궁리를 전개시킬 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 도식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매우 유용한 단원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원인을 다른 데 두고 있을 뿐이니까. 생활발전소, 이게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네요. 다음에 20번째 주제로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